자, 조셉 씨 2차 강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 반갑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전 모임입니다. 사전 모임 할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두 가지 질문이 "꼭 가야 되냐?" "언제 끝나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식 개강은 토요일 내일입니다. 내일인데 또 굉장히 많은 질문이 "못 간다." 어 해외에서 전화도 몇 통 받았습니다. 어 일단 이 첫 번째 강의는 제일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차를 할 때 방해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도 늘지 않는 실력. 그러니까 작년 했던 거랑 올해 했던 거랑 똑같은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반복적인 자기만의 그 똑같은 레퍼토리 있습니다. 저는 보면은 바로 압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인데 이거는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은 수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1차 시험이에요, 1차 시험. 제가 1 차를 강의할 때는 굉장히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아직 끝이 안 났으니까 해라." 근데 1차 때는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또 집중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2 차는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는 다시는 1 차를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정리 차원입니다. 아시겠죠? 한 번도 제 뭐 이런 얘기를 그 어떤 시험 끝나고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어 2 차를 하다 보면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저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쪼끔 시간 지나면 하기 싫어. 뭐 이 1차 때는 클리넥스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2차 때는 항상 클리넥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 마지막 1대1 그 1 차를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1월 달에 가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울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1차 점수에 대한 그거에서 제가 말은 합니다, 벗어나라고. 이게 지나간 거니까. 지나갔다는 말은 내 통제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1 차를 할 때는 통제권이 안에 있었는데 2차 들어가면 통제권이 아니니까 하지 말자인데 이제 올해 왜 더더욱 하지 말자 이거 좀 이렇게 우리 약속을 합시다. 아시겠죠? 이거는 수업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코칭하고 이렇게 하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그게 이제 1 차에 대한 이미 감정에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시험을 받아 보고 이제 그 토요일 날 늦게 올라왔더라고요. 올해는 왜 그래? 원래 4 시에 올라오는데 6시 넘게 이렇게 좀 늦게 올라왔어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받아 보고 제가 제 어떤 그 과정을 좀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들어 주세요. 남선호 교수님 금방 해요. 남선호 교수님 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주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순차적으로 이제 문학 보고 일령 보고 그다음에 교육론을 맨 마지막에 봅니다. 근데 보통 한 7 시간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이제 하는데 근데 그 7 시간이 뭐 이렇게 데이터하고 뭐 이렇게 타이핑도 하고 뭐 자료화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뭐 학원에서 전화도 오고 뭐 학생도 전화 오고 이렇게 하면서 7 시인데 이번에는 대충 재봤더니 아침에 교회 갔다가 와서 이제 바로 시작을 했는데 12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12 시간. 막판에 교육론 할 때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짜증은 '와 이거 중간에 나가는 사람 많았을 것 같은데?'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한다고?' 이게 제가 강의를 2007 년부터 했습니다. 2017 년부터 하는데 기출을 보면은 느낌이 '아 그래 어떤 정도 느낌 다르게 이게 느낌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음 나빴어. 나빴어. 그냥 여기에 내가 좀 좋게 뭔가 나오려고 하다가 지금 순화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빴어. 이 정도는 공지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하다 평가원이 죽을 놈 이게 아니라 평가원은 그냥 인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2 차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업 설계 역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지도 굉장히 불친절해 가지고 내가 전화까지 해 가지고 막 "내가 지금 사수제인데 어 작년 시험인 줄 알고 수업실은 준비하다가 수업 나눌 준비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거 뭐냐." 했더니 뭐 평가원은 "우리가 책임이 아니다." 뭐 하여튼 뭐 전화를 어디로 하라 해서 또 담당자 없다. 뭐 잠깐 비었다. 아우 불친절하게 내가 그 자세하게
다음에 그러니까 특강할 때 경기도는 특강이 따로 있어요. 그 얘기 다 해 드릴게요. 어쨌든 기초 수업 설계 역량에 대한 어떤 그거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겁니다. 근데 1 차에서 이 정도 변화는 공지를 해야 되는 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크게 뭐 객관식에서 서술형으로 바뀌고 이런 거는 당연히 공지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변화입니다. 기입형으로 나왔던 것만 기입형으로만 됐던 게 서술형으로 바뀌었어요. 서술형으로 있던 게 기입형으로 나오고 당연히 B형으로 있던 것이 이거 드라마는 B형이잖아. 이거는 영원히 B형이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A형으로 와서 따란 이게 element of surprise 놀랬지? 예.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나는 여러분을 안단 말이야. 그리고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 중 꽤나 많은 사람이 초실력자들이 많았어요. 뭘 해도 뭐 69 뭐 70 이렇게 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딱 보고 나서 '아 이 사람들도 터프 게임일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어쨌든 제 예측입니다. 물론 뭐 다른 뭐 여러분 들은 얘기를 뭐 있는데 저는 뭐 여러분이 그 들어가 있는 카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믿어. 거기는 그들만의 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대표성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강의를 쭉 해오는 사람에서 기출에 대한 흐름과 어떤 여러분이 뭘 던지면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다 같이 들고 다 같이 맞춰요. 난이도가 어렵다고 쫄 필요도 없고 쉬웠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느낌은 요렇게 결과가 어쨌든 나와서 아마 그 평가원은 뭐 책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탁하고 인쇄하고 보관하고 시행하고 이거예요. 네. 그 출제 올해 위임된 분 있죠? 어 어떤 형태로든 인제 그 평균이 나올 거예요. 평균이 나오고 결과가 통계로 나와서 이제 보고가 될 겁니다. 욕 좀 먹을 겁니다.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는데 어 이게 요렇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인제 옛날 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좀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앞이 적고 뭐 이렇게 이게 있을 건데 그냥 대충 그리면은 올해는 대부분이 인제 이렇게 가 있을 거라고. 근데 위 중간중간 하다가 여기 이렇게 몰려 있는 지점 있죠? 여기 점수 칸이 절대로 이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이렇게 점수 칸이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틀리고 다 같이 맞는 거기 때문에 동점자 진짜 많을 겁니다. 제 시험을 봐도 동점자가 막 20 명씩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등 1 명이에요. 커트 1 명이에요. 커트를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일단 내가 합격을 했을 때 진짜 이게 사실은 매년 똑같은데 기쁘지 않습니다. 공포가 옵니다. 1 차가 만약에 걸렸으면은 '아 진짜 나랑 똑같은 사람이 쫙 서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여기에서 여기가 한 점수대 아니면 두 점수대에서 아마 끝날 거예요. 이 동점자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진짜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그 증거가 계속 접수를 했다가 환불했다가 접수했다가 환불했다가 계속 그러고 하여튼 뭐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예 뭐 학원에서 명단을 좀 빨리 이렇게 달라고 얘기를 뭐 해도 뭐 접수했다가 환불했다가 접수했다 이러니까 내가 이게 힘든 거야. 예. '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뭐 "괜찮다. 더 기다려 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했는데 1 차는 어 '커트라인이 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시험이 70 점이 많다 난 그런 얘기 진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자체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게 잘 본 사람이 없다, 내가 봤을 때는. 전공만 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공 봤을 때 꽈락 많을걸요? 꽈락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이게 하면서 인제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어 하는 하기로 하셨으면은 약속해 주세요. 끝까지 크리스마스 전날까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기. 아시겠습니까? 그것 좀 약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까? 네. 진짜입니다. 이게 하고 나서 후회도 될 거고
안 하고 나서도 후회될 텐데 안 하고 나서 합격하잖아요.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왜? 채탈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집혀 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2 차가 딱 입장은 이런 거예요. 1차 됐어. 이제 지식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족해. 어떤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통과하고 우리가 또 찾는 사람의 어떤 그 풀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 뽑을래예요. 교사답고 좀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가 이제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2 차에서 뒤집히면 기분 진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 할 때도 아예 안 하든가 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과거의 잔상이 굉장히 트라우마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딱 걸렸을 때는 쇼부를 보고 끝장을 내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약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약속, 약속. 어 어 네. 2차 강의 하면은 점수 까먹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 1차 점수 까먹는 2차 강의의 상황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큰 틀에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 시험이 이게 깎이면은 분명히 인제 나는 그거를 복기를 한단 말이에요. 음. 합격, 불합격 알기 전에 이제 복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그 내용을 봅니다. 근데 똑같은데? 내용이 똑같아. 똑같은데 누구는 결과를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수업 실현이 뭐 8 점이 깎여요. 8 점이. 그러면은 1차 점수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1차 점수를 뭐 남겨 놓은 게 작년에 73 점이 있었습니다. 73 점. 그때는 얘기 못 했는데 이제 지금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73 점이어서 와 축하한다고 막 서울이었어요. 73 점이고 제가 말하는 13점 뭐 이렇게 이런 거는 교육학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저한테 제 점수가 얼마다라고 해서 교육학을 넣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저는 항상 전공 점수만 얘기합니다. 전공 점수 73 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평안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2 차를 준비를 했는데 수업 실현이 8 점이 깎였어요, 8 점이. 이거는 오지 말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싫으니까 오지 말라는 느낌을 받아 가지고 "한번 같이 해 보자."고 해서 이제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근데 걸어 다니는 커트라인이 있었어요. 똑같은 게 작년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되나? 아니야. 근데 조용하게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지금 현직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걸어 다니는 커트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쩌지 이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점수가 8점 앞선 사람이랑 그 커트라인을 싸워 가지고 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붙었어요. 뒤집더라고. 근데 인제 "그러면 일로 와." 해 가지고 "같이 한번 보자." 해 가지고 봤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결론은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 시선에 맞춰 가지고 잘해야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그러니까 좀 이따가 아니라 내일 자세하게 평가표를 정말 외워야 돼요, 평가표를. 외워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시간을 잘 못 써요. 특히 오래 공부한 사람이라든가 그 어 속성으로 빨리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못 쓴다라고 하는 거는 잘 듣도록 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거기에 안 해도 되는 거를 꾸역꾸역꾸역 많이 늘어 넣고 실제로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어 이 간단한 예로 내가 어떤 특정한 말을 안 하면은 하지 않으면은 이게 시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어 아까 얘기했던 "안 바뀐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안 바뀐다." 안 바뀐다가 뭐냐면은 결과가 되게 처참해요. 2 차를 한참 가르고 나서 결과물이 뭐냐면은 종이 한 장이에요. 이 종이 한 장은 대본, 수업 실현 한 장, 그리고 면접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아이디어의 나열들이란 말이에요. 아이디어들의 나열을 하는 게 문제에서 묻고 있는 어떤 평가표를 보면은 '아 저 사람이 감점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뭘 넣고 뭘 빼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처음에는 특히 초수 같은 경우는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면은 틀을 깨야 돼요.
지금 1 차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반면 교사로 이렇게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기출 절 나쁜 남자야. 그러니까 뭘 넣고 뭘 빼야 될지에 대한 그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만트라라고 합니다. 만트라.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그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 그거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인제 그 연습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자세적인 형식적인 어떤 격식적인 거. 물론 가 가지고 "뭐 할게요." 뭐 이렇게 아주 그 껄렁껄렁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면접에 어떤 '내가 킹이다.' 아니면 '퀸이다.' 이래서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격식, 형식 적절한 형식이어야 됩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요렇게 해서 어떤 교사다운 모습을 주는 거는 맞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이제 면접 듣기 이렇게 하면은 답변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네 이쪽에서 해 볼게요. 예 그냥 대충 느낌만 봐 주세요. 답 이게 앞에는 1 명 내 시선이 어디 있어요? 중앙, 오른쪽, 왼쪽. 음.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뭐 어떤 그런 이유로 그러합니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이때부터 쪼끔 시간이 지나면 머리에 어떤 내용이 다 날아간 상태예요. 근데 밑에 내용을 흐름이 우리가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 프롬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인 초점으로 자꾸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 봐요. 면접위원 중에 어떤 사람은 안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귀만 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끝까지 아이 컨택을 해서 어떤 심리적인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 때문에 나는 문제가 더 이상 기억이 안 나.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게 1 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흐름을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너무 격식적인 어떤 그런 것 이제 두 번째 상황이 있었죠. 그런 거 많이 일어납니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소탐 대시라는 겁니다. 어떤 형식과 격식과 어떤 친절함과 어떤 내가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소탐 대시라는 거고 아까 첫 번째 다시 그 어떤 만들어져 있는 내용 있죠. 그 내용의 특징은 수업을 하라고 하는데 자꾸 자기를 어필하는 겁니다, 본질은. 스터디 할 때는 그런 거 많을 겁니다. 자기를 자꾸 어필하고 자기를 어떤 멋져 보이고 내가 잘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도 하고 별 문과 때 뭐 걔가 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앞에 나와 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들어오고 면접관도 손도 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시간 다 써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조심할 거 구상실에서 이제 구상은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구상실에서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어 어떤 목적입니까? 문제를 줍니까? 아니면은 문제를 모릅니까? 문제를 주죠? 문제를 주고 우리가 구상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모든 구상 내용을 정말 깨알같이 모든 답변의 내용 구조와 어떤 세부 사항을 다 완벽하게 내가 어떤 그 생각을 한 다음에 들어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읽어 보고 그냥 들어오라는 얘기입니까? 후자 쪽이 가깝습니다. 그냥 읽어 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쪽이 맞습니다. 근데 어 구상을 하고 나서 우리는 1번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임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깨알같이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외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제 뚜껑을 열어 가지고 보면은 1 번만 잘해요. 그리고 1 번도 보통 구상형 문제에서 한 2분 3초 잡거든요. 여러분이 그 연습할 때는 2 분을 잘 못 넘깁니다. 영어도 그렇고. 말해 보면은 2 분을 못 넘긴다라고 하는 어떤 말 속도가 지금 제 속도가 아닙니다. 훨씬 느리고요. 훨씬 퍼즈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긴장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면접이 아니라 정확한 말은 스피치입니다, 스피치. 그래서 내 머리에 완벽한 어떤 의식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상형 같은 경우에는 1번 대분 그 과분수 있죠, 과분수. 머리만 커. 1 번은 잘하는데 2 번부터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아예 그냥 포인트를 잘못 잡아요. 그러면 정답의 주제적인 어떤 적절성이 떨어진다. 가짓수를 못 채웠다.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감점이 시작되는 것이 2 번부터입니다. 그리고 즉답형 가 가지고 또 이렇게 뭐 실수를 한단 말이죠. 이 구상형은 포인트를 정확하게 잘 잡아야 됩니다.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다 기억해서 1 번만 구상해서 들어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즉흥적으로 빨리 포인트를 잡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스터디에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통째로 까먹는 거. 1번 구상을 다시 1번 구상을 완벽하게 했는데 1번 구상을 첫 번째 문 발문을 하자마자 나머지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2 번부터는 진짜 그때로 막 이제 막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문제를 읽고 어느 정도 큰 뼈대만 잡고 그다음부터 즉답형에서도 즉답형을 구상형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내가 구상형으로 바꿔 버리는 겁니다. 즉답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사전에 읽어 보지 못하고 그냥 안고 안에서 읽고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시간 가지고 다 갖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3 가지 얘기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좀 대화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만나 보면은 그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는 있거든요. 대화를 몇 마디 해 보면은 '대화가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는 대화가 없으면 언어가 없으면은 사실 기능 자체가 불가능한 조직입니다. 내가 아파서 보건실에 가더라도 내가 상담을 하더라도 내가 교과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더라도 모든 게 언어로 이루어지고 언어로 시작해서 언어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하는 사람이 왠지 좀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리고 좀 아이들한테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할 것 같아. 그런 거를 교사는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의 후보를 직관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냐. 맞아요. 주관적이에요. 근데 주관적인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3 명이 보고 타당하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일 안타깝던 사람이 인제 강의를 하면서 발성을 아는 부분 정말 인제 그런 특이한 케이스긴 합니다. 근데 혀가 너무 짧았어요. 한 2 가지 정말 안타까웠던 케이스인데 혀가 짧아서 말을 하면은 "면접 답변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뭐라고 코멘트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요 혀 뿌리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예. 조심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병원이나 좀 가서 좀 이렇게 "혀 뿌리 이거를 좀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발성 이 소리를 숨을 우리가 말할 때는 호흡을 뱉습니까? 아니면 삼킵니까? 영악 다 까먹었습니까? 공기가 나가죠. 공기가 나가면서 이렇게 떨려 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남자 목소리는 좀 굵고 여자 목소리는 짧고 이런 어떤 소리의 어떤 공학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소리가 나가야 돼요. 근데 소리를 삼켜요. 1번 다 습니다 2번 다 이렇게 삼고 그냥 이게 안 들려. 나는 이러면은 또 오해를 해.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알고. 그래서 "네?" 또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런 케이스가 아니면은 웬만한 분들은 사실은 긴장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긴장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압도적인 연습량입니다. 압도적인 연습량이 무조건적인 기계적인 언어적인 내용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큰 이 그릇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내가 경기면 경기가 지금 어디를 흘러가고 있다는 게 보여요. 시책을 막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제를 뭘 낼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충분히 예측 가능해요. 이게 뭐 unpredictable이 아니에요. 보면은 있어. 작년에 기출에 나왔던 것도 보고 그러면은 비슷한 그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에 맞지 처음부터 면접책 쫙 펴 가지고 하면은 중요한 거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내가 책을 갖고 있다고 전부 절대로 내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 막혀요. 그리고 정말 교육청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런가 할까?'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읽어 보면서 하나씩 노트해 놓는 거. 정말 절대적인 어떤 '어쩌지?' 하는 시기에는 그게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피드백에 대한 그 연습 과정에서 이 차를 좀 깨는 게 못하게 하는 게 피드백입니다. 스터디하면서 이제 피드백하는 거. 나중에 스터디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좀 더 하겠지만은 어 너무 마이크로적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친절하고 싶어서 자세하게 피드백하지 마세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 나빠요. 충분히 내가 못한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그 피드백을 들으면은 사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렇게 무너집니다, 멘탈이. 멘탈이 1 차도 이제 좀 안 좋은데 2 차에 대한 어떤 그게 '내가 좀 안 좋다.'라고 하는 이렇게 결국 상대적인 수행 능력이 '내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누가 이렇게 일깨워 주면은 그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어떤 경우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다들 그런 게 있습니다. "니나 잘하세요." 약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 잘했다." 이렇게 칭찬 많이 해 주고 딱 하나만 얘기했지 이게 책무성을 갖지 마세요. 뭘 갖지 마라고요? 책무성. 내가 저 사람에게 빚을 졌으니까 저 사람이 내 걸 들어주니까 내가 자세하게 얘기해 줘야지. 언니 이것도 틀렸고요. 수동태도 이렇게 능동태로 틀렸고요. 뭐 어떤 관사가 있고 발음이 이렇게 뭉개지고요. 지금 시선 처리가 어떻게 안 좋고요."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다음 거를 하기도 전에 그냥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시간 잘 쓰기. 두 번째 뭐였습니까? 너무 지나친 내용을 파괴하는 형식, 격식, 자세 지키지 말 것. 세 번째, 구상실에서 구상할 때 모든 답변 1 번에 완전히 꽂혀 가지고 다음 문제에 대한 어떤 내용 너무 이렇게 시간을 써 가지고 외우려고 하지 말 것. 구상형 연습, 내용적인 주제적인 흐름이 머리에 지도록 할 것. 그다음 어 좀 대화가 할 때 '대화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느낌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좀 편안하고 약간의 웃는 모습이 사실 굉장히 푸근하게 이렇게 좀 인상을 전달을 해 줍니다. 그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관찰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올해의 경기도의 수업 설계 역량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 차에서 뒤집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1 차는 막 이렇게 깨알처럼 마이크로 이렇게 하나하나 간단 말이에요. 근데 2 차는 뭉탱이로 갑니다. 그냥 이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아. 1 차 에서 똑같은 거면은 우리는 요 사람을 택하고 싶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하면서 2 차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